안녕하세요. 끌리는 한국사 서익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볼 거는요, 초기 철기 국가와 관련된 사항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부여와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이 위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위에 송화강이 있는데요, 송화강 유역에서 만들어진 국가가 부여가 되겠고요. 그리고 부여에서 파생된 국가, 그게 또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부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여의 아까 위치를 보셨죠? 강유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보면 산업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부여의 키워드 첫 번째 반농, 반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유역이다 보니까 평지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요. 또한 북부 지방에 바로 옆에는 초원지대가 펼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목, 그러니까 목축업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반농, 반목 강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치와 관련된 내용에서 먼저 국가 발전 단계가 있는데, 군장국가, 다른 말로 부족장들이 만든 국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군장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연맹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맹왕국에서 왕권이 강화되는 형태를 우리는 고대국가, 다른 말로 중앙집권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설명드릴 부여나 고구려는요, 연맹국가로서의 어떤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여 두 번째 단락, 연맹국가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장들이 모여서 만든 게 연맹국가다. 그러면 몇 개가 뭉쳤는가? 5개가 뭉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오부적 연맹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 형태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왕이 있고요. 그리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통치하는 사출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 왕은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통치하는 이런 사출도에 간섭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그래서 왕권이 미약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오부족 연맹 왕국의 어떤 부여의 모습을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여의 풍속과 관련된 내용이 돼요. 기본적인 풍속에는요, 먼저 순장의 풍속이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그 궁녀들이랑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같이 묻어버리는 순장의 풍속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훔치면 12배 배상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일책십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형사취수제와 같은 풍속이 있었는데, 형사취수제는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수랑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우제전법이 있습니다. 우제전법은요, 그런 거예요. 소를 죽여서 점을 치는 거죠. 소의 넓적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전쟁이 났거나 혹은 흉년이 됐을 때 점을 치는 풍속이 있다.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부여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회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혹은 여성이 질투를 하게 되면요, 여성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부여에 있는 남쪽의 산에 그 시신을 던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때는 돈을 내고, 다른 말로 그냥 소나 말을 내고 시신을 찾아가야 됐다라는 거죠. 고대 국가와 관련된 가장 전형적인 특징들이에요. 이런 가부장적 요소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천 행사 빠질 수가 없겠죠. 12월에 열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단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런 영고라는 제천 행사는요, 일반적으로 제천 행사는 조상을 숭배하거나 혹은 농경사회와 관련이 있는데, 부여의 제천행사 영고는 그런 거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수렵사회의 전통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사냥 시즌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놀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거죠. 그래서 12월의 영고는 수렵사회의 전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볼 거는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조선이 망했어요. 고조선이 망하고 한군현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한군현을 통해서 중국 애들이 옛 고조선 유민들을요, 노예처럼 부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여의 입장에서는, 부여는 우리 민족이 만든 국가가 되겠죠. 부여의 입장에서는 이 옛 고조선 유민들을 구해야 되겠죠. 허나 부여는요, 그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군현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진보적인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부여의 왕자죠. 부여의 속어로, 은어로 활 잘 쏘는 아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몽 왕자가 옛 고조선 유민들을 구해야 된다라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세력 싸움이에요. 모든 것은 이런 세력 싸움에서 주몽이 져버린 거죠. 그래서 부인을 두고, 그리고 임신한 부인이었어요. 두고 빠져나와서 졸본성에서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 국가가 고구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는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부여한테 쫓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악지대에 머무르게 된다. 앞으로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야지대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졸본성에서 이후에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의 어떤 그 정치적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요, 부여나 고구려의 공통점도 많습니다. 왜? 부여에서 파생된 게 또한 고구려이기 때문에 이 고구려 역시도 오부족 연맹 국가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왕권이 약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부족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냐면요, 계루부, 소노부, 전로부, 관노부, 승노부, 이렇게 5개의 부족 국가가, 부족이 연맹한 국가였다. 자, 그러면 이 5개의 부족이 세력 싸움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위너는요, 소노부가 됩니다. 그래서 소노부에서 왕을 배출을 했었던 거예요. 허나 이후에 태조왕 시기가 되면, 고구려 태조왕 시기부터는요, 계루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로부 같은 경우는 왕비를 배출하는 집단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공통점 오부족 연맹체였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요, 사회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를 했어요. 고구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부여에서 쫓겨나와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산악지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산악지대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약탈 경제를 자행하게 됩니다. 이 약탈을 하는 거예요. 주변 부족들을, 혹은 주변 국가들을 약탈해서 약탈품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요,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창고를 우리는 부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경,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사회 모습을 보면요, 아무래도 부여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유사한 면들이 많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유사합니다. 일책 12법, 아까 뭐였죠? 하나 훔치면 12배 배상. 공통적인 부여와 고구려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 부여에서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랑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제전법, 소를 죽여서 그 뼈로 이렇게 점을 치는 풍속, 이거는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된 사회 풍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에는요, 독특한 혼인 풍속이 있었습니다. 혼인이 성사되면 여자 집에서는 뒷뜰에 작은 집을 짓게 됩니다. 이런 작은 집을요, 우리는 소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옥을 일컬어 서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혼인이 성사되면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거주를 하는 풍속입니다. 이거를 서옥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옥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대릴사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고구려의 풍속 같은 경우는 조상신을 숭배하게 되는데요. 조상신으로 모시는 게 아무래도 유화부인입니다. 주몽의 어머니가 되겠죠. 또한 주몽을 조상신으로 숭배를 하고요. 국동대혈이라는
동굴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고대 사회에서 제천 행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구려는요, 연라세잖아요. 연라세니까 동맹 맺고 싶죠. 네, 10월 달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부여 고구려 오부족 연맹제와 관련된 연맹 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유사한 면들이 있죠.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부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고구려의 병합이 됩니다. 고구려 5세기에 문자왕 시기, 문자왕은요 그냥 장수왕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자왕 시기에 복속이 되면서 부여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고구려는요 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연결이 되겠죠. 자, 우리 초기 철기 국가와 관련된 부여 고구려의 모습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